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7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처럼 지하 침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가 지하 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일 첫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복되는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의 원인과 예방책은 무엇인지 전세영 캐스터,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의 김용철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를 접했을 때 흔히들 갖는 의문 중에 하나가 물이 차는데 왜 대피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일 것 같은데요. 저도 좀 놀랐던 게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데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침수 속도가 왜 이렇게 좀 빨랐던 건가요? 일반적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의 경우는 내수범람이 발생할 시에 침수심의 상승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한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범람수의 물의 양이겠죠. 그리고 범람 범위 면적, 그리고 범람수의 방향입니다. 이 범람한 물이 지표면으로 확산되면서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 입구와 같은 경사로를 타고 네. 한정되고 폐쇄된 지하 주차장으로 다량의 범람수가 유입된 것이 침수심의 상승 속도가 빨랐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도심의 지하 침수가 발생하는 내수 범람이 강이나 뚝이 무너지는 외수 범람보다 물이 들어차는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고 하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외수 범람과 내수 범람의 경우는 그 발생 지역에 따라서 침수심 상승 속도는 상대적으로 좀 변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범람이 시작되는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 즉 표고차죠. 그리고 도시 구조적 특성, 뭐 도로가 포장이 돼 있는 상태라든가 지하층 유무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도심지에서 내수 범람이 발생한 경우는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수 범람에 비해서 침수심 상승 속도가 평균 2배에서 2.5배 정도 빠릅니다. 네. 근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침수가 시작하는 장소에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외수 범람의 경우는 강변의 제방이라든가 뚝을 넘어서 발생을 합니다. 즉 범람수가 도심지에 도착해서 침수가 시작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인데요. 네. 범람수의 양도 제방의 뚝과 영향으로 인해서 다량의 범람수가 일시적으로 범람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내수 범람의 경우 좀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요. 하수도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강우량을 기록한 경우는 분출과 동시에 도심지에서 침수가 시작이 됩니다. 네. 도시 구조의 특성상 지표면이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람수가 지표면을 흡수되지 못하는, 그래서 단시간에 저지대 및 주변 지역으로 침수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 광주에도 침수 피해를 자주 겪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런 네. 지역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풍수의 특성상 아무래도 강이나 하천변의 주변이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그리고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표고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낮은 곳은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에 광주 지역에 이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광주 송정역 주변 지역의 침수가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지역은 이제 황룡강보다 표고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황룡강이 범람을 시작한과 동시에 침수가 발생했고요. 그 당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택의 처마미까지, 그러니까 1.7m 이상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도시 구조적 측면에서 하수 시설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침수가 발생하는 사례도 광주 강변에 다수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철거된 백운고가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상습 침수 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백운고가 같은 경우는 배수도 하수 용량뿐만 아니라 당시 배수로가 막혀서 침수가 확대된 영향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향후 광주도시가 발전을 할 텐데 도시 개발을 할 때 재난재해 발생 위험성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 규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km 이상 되는 지역을 개발을 할 경우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법령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인 측면에서 본다면 더욱 면밀한 개발력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2020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시에도 이번 포항 사고와 비슷한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도 있었다고요? 네, 지난 2020년 8월 8일 당시 폭우와 함께 인근 서방천이 범람하면서 북구 신안동 일대 침수 피해도 심각했는데요.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순식간에 잠기고 1층 난진의 도로까지 물이 찼습니다. 주차된 차량 60대 이상이 침수 피해를 봤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제가 당시 피해를 본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서 현재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자리, 현장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해서 연일 구슬땀을 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가장 안타까운 피해를 입은 곳은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였는데요. 하루아침에 주민 7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나 2016년 태풍 차바 때도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7일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큰 참사가 났는데요. 2년 전인 2020년 8월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광주 북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똑같은 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저희도 당해놨어. 저희도 그때 진짜 이거는 순간에 돌아버리거든요. 물이 순간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2020년 8월 당시 상황은 포항과 비슷했습니다. 이틀 동안 600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인근 서방천이 범람하면서 순식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잠겼던 겁니다. 많은 주민이 당시 상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워낙 갑자기 많이 차버려서 차를 가지러 갈 수가 없었어. 이러고 그래서 인명 피해는 없었어. 다행히. 최근 포항 사고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던 건 아파트 안내 방송을 듣고 주민들이 내려갔을 때 주차장에 진입이 이미 어려울 정도로 물이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안내 방송이 조금 더 일찍 됐다면 당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 듣고 가서 빼다 그랬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포항 같은 경우 보면은 방송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실제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행정안전부에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반 기준을 참고해서 만든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하주차장 침수가 예상될 때 주차 차량을 신속하게 이동하라는 안내 방송 등의 조치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하 공간에서 침수가 이미 진행 중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지침이 없었던 겁니다. 네, 갈수록 기상 이변이 심각해지고 있어 예전의 대응 방안으로는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요, 변화되고 있는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자연재난 행동 요령을 매년 관리 및 제작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하시설 침수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없이 태풍, 홍수, 호우 등에 대한 공통된 내용으로 갖춰져 있었는데요. 이번 참사로 부적절한 대응 매뉴얼이 도마 위에 오르자 행정안전부는 그제야 지하공간용 침수 대비 행동 요령을 보완해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권고사항 수준이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이번 포항 참사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나 지자체는 부랴부랴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리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건지 시민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당시 그랬잖아요. 당시 꼭 서 있고 야가 고친다고.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를 겪은 광주의 아파트도 사고 후 지하주차장 입구 둑을 높이는 보강 공사를 진행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비만 오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엄청 고생을 했는데 지금도 비가 오면은 막 걱정이 되니까 정부에서 그걸 잘 좀 보조를 해줘서 물을 안 들어오고 그럼 딱 만들어줬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좀 보강을 하려면 좀 더 높여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해서 차 못 대쳐야 돼. 비가 와버리면 온다고 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지하시설 침수와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상이변에 현실적 대응이 가능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우리도 당해봐서 그 아픔을 안다라는 말이 무척 씁쓸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수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전세영 캐스터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지난 8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제도적 보완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아파트에 대해선 차수벽 설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수방시설 설치 기준도 보완을 해서 기존 시설물에도 배수펌프나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관계 법령과 지침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풍수재해 보험 관련 예산을 마련해서 취약계층 풍수재해 보험 혜택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개별적인 예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지자체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침수 피해 취약 지역인데도 지자체에서 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 왔던 건데요. 광주광역시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주시 전 지역에 대한 내수와 하천, 사면 등의 위험을 분석해서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위험지구별 저감 대책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종합계획에 포함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발표된 수방 대책을 보시고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대응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제 지하 공간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우려가 감지되면 최대한 그 위험을 신속하게 회피하는 것입니다. 네. 즉 접근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물론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죠. 뭐 치수판을 설치한다거나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재난재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재난재해 관련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 시기부터 생애 전주기적 관점에서 재난재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생활 속의 도시방제의 생활화 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반지하나 지하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이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하공간용 침수 대비 행동 요령을 보완해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앞으로 지하공간에 침수 우려가 있을 때 시민들은 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많은 이제 국제기관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재난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재난재해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설마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겠어? 라는 생각에서 나에게도 언제든지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를 통해서 재난재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풍수의 발생 시에는 지하주차장과 같은 폐쇄된 공간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풍수의 발생이 예상된 상황에서 자기가 지하 공간에 있는 경우는 신속한 피난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피해 예방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고 있죠. 지하 공간 침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